제발요, 아빠. 마지막이에요. 민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준석이가 또 돈 달라고 했죠?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2천만 원이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이가 소리쳤다. 여보, 지금 포기하면 5천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지 말았어야죠. 이미 준 돈인데 어떡해요? 밀어주면 또 달라고 할 거예요. 부부싸움은 격해졌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며칠 후, 민철은 몰래 예금을 더 찾았다. 2천만 원.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준석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다. 준석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네, 아빠. 알아요. 다음에는 절대 안 돼. 알겠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철은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2달 후, 또 전화가 왔다. 아빠, 저기, 또 돈이야? 네. 민철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총 7천만 원.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부었다.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민철은 아내에게 고백했다. 또 줬죠? 응. 당신 정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노후는 어떡하라고요? 준석이가 성공하면. 성공은 무슨 성공?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틀린 말이 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준석에게서 연락이 뜸해졌다. 준석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아빠. 바빠요.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힘내라.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전화할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회피하는 느낌이었다. 준석아, 언제 한번 사무실 가도 돼? 아, 요즘 워낙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것이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다. 준서가 아빠야.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서가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이 없었다. 민철은 불안했다. 혹시 사업이 안 되는 건가? 주말에 무작정 사무실을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옆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사무실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예. 월세 밀렸다고 쫓겨났던데요. 민철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그럼 연락처라도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7천만 원이. 다시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빠, 준석아, 사무실이 왜 비었어? 대답 안 해? 아빠가 지금 거기 갔다 왔어. 아빠,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대체 무슨 일이야? 사업이 안 됐어요. 민철은 주저앉고 싶었다. 안 됐다니? 그럼 돈은? 다 썼어요. 뭐?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직원 월급 주고 다 나갔어요. 그럼 재고는? 팔아서 돈 회수는? 재고도 다 처분했어요. 근데 본전도 안 나왔어요. 민철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준서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알바해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네. 빚도 있고 해서 갚으려고요. 빚? 무슨 빚? 신용대출 좀 받았어요. 사업 자금 부족해서. 민철은 현기증이 났다. 얼마나? 3천만 원이요. 미쳤어? 너 그걸 어떻게 갚아? 천천히 갚을게요, 아빠. 천천히? 이자는? 준석도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빠,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다야? 민철은 소리를 질렀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아? 알아요. 아빠가 28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네 엄마가 파트타임 하면서 모은 돈이란 말이야.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돈은 어떻게 하고? 대답 안 해? 준석은 울기만 했다. 민철은 전화를 끊었다.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석이 전화 받았어요? 응. 어떻게 됐대요? 다 날렸어. 순이는 비틀거렸다. 민철이 얼른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돈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28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파트타임 하면서 모은 거예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민철은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안 잡혔다. 민철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 완전 딴 사람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민철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봤다. 준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민철은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철은 준석과 연락을 끊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여보, 준석이가 계속 연락하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부모 노후 자금 날려먹고. 민철은 화를 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둘째 딸 지은이가 집에 왔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오빠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철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가 계속 물었다. 아빠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결국 민철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뭐? 오빠가 7천만 원을?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다 날렸다고? 응. 세상에. 지은이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 결혼 자금은요? 순간 민철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아빠, 저 다음 달에 예단 맞춰야 하는데요. 지은아, 미안한데. 설마 못 도와주시는 건 아니죠?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 지은아, 아빠가 지금 형편이. 진짜요? 오빠 사업 때문에 제 결혼 자금까지 날아간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아,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제 결혼인데. 미안하다. 아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다른 방법이 뭐예요? 돈은 어디서 구하는데요? 지은이는 울면서 나가버렸다. 지은아. 아내가 뒤따라갔다. 민철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믿어준 것이 잘못일까? 부모로서 도와준 것이 죄일까? 머리가 복잡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철은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우리 이혼해요. 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참아왔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아들만 생각하지. 저는 생각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지은이 결혼 자금도 못 대주면서 무슨 아빠예요? 그건 내가 다시 모을게. 어떻게요? 정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전 이제 지쳤어요. 당신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준석이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여보, 이혼 합의서 준비해놨어요. 서명하세요.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네. 순이는 단호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다. 준석은 연락이 끊겼고, 지은이는 집에 오지 않았고, 아내는 말을 섞지 않았다. 민철은 완전히 혼자가 됐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 민철 씨,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대요? 누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자식에게 속았다는 것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날 밤, 민철은 술을 마셨다. 혼자 소주 2병을 비웠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났다. 58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2달이 지났다. 민철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최민철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준석 씨 직원이었던. 아, 민철은 기억이 났다. 사무실에서 봤던 디자이너.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준석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철은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요. 무슨 일로 연락했어요? 준석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혹시 준석 씨가 사업 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7천만 원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준석 씨는 다른 데서도 돈을 받았어요. 민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한테도 받았고요. 친구들한테도 투자 받았어요. 뭐? 총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민철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연이 망설였다. 준석 씨는 사업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진지하지 않았어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마시고.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3개월 일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민철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돈은? 도박했어요. 뭐? 온라인 도박이요. 바카라 같은 거. 그럴 리가. 아버님, 제가 직접 봤어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켜놓고 하는 거. 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사업은요? 제품들은요? 제품은 진짜예요. 만들긴 했어요. 근데 제대로 판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미친. 월급도 밀리고 저한테 나가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돌아간 후 민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박이라니. 내 아들이 도박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너 지금 어디야? 편의점이요. 당장 나와. 우리 집 앞으로. 아빠, 무슨 일이에요? 닥치고 나와. 1시간 후. 준석이 왔다. 수척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 아빠. 준석이 소파에 앉았다. 서연이 만났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 친구가 다 얘기하더라. 네가 도박했다고. 대답 안 해? 아빠,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민철이 소리를 질렀다. 너 진짜 도박한 거야? 네. 미친 새끼. 민철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욕을 했다. 7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어? 아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갚으려고. 빚을 도박으로 갚아? 정신이 있어 없어? 준석은 울기 시작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그럼 사업은? 제품은? 진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안 팔려서. 안 팔린 게 아니라 안 판 거지. 너 엄마한테도 돈 받았다며?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3천. 뭐? 엄마 몰래 엄마 통장에서 빼냈어요. 민철은 현기증이 났다. 너 정말 말이 안 나왔다. 친구들한테도 투자 받았다며? 네. 5천 정도요. 그것도 다 도박으로? 네. 민철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야? 아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 제발요. 저 정말 꺼지라고. 준석은 울면서 나갔다. 민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키운 게 이런 놈이었어?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날 밤 아내에게도 사실을 말했다. 여보, 준석이가 도박을 했대요. 뭐? 그리고 당신 통장에서도 몰래 돈을 뺐대요. 순이는 비명을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아내는 쓰러질 듯이 소파에 앉았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민철도 막막했다. 돈도 없고, 가족도 무너지고, 아들은 도박꾼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다. 민철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아내가 죽을 끓여왔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민철은 억지로 죽을 떴다. 맛이 없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뭘 모아야 하는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순이도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지은이었다. 지은아. 아빠. 딸이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빠,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병원에 있대요. 뭐? 손목을 그었대요. 민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민철은 옷을 챙겨 입었다. 아내도 따라 나섰다. 병원에 도착하니 준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붕대가 감긴 손목. 준석아. 아빠. 아들이 울먹였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죄송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미친놈아. 민철이 소리쳤다. 죽으면 다야? 그럼 책임은 누가 져? 아빠한테 받은 돈은? 엄마한테 뺀 돈은? 친구들 돈은? 준석은 울기만 했다. 대답 안 해? 아빠,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죽지 마. 민철도 울었다.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으면 아빠도 죽어. 부자는 한참을 울었다. 옆에서 순이도, 지은이도 울었다. 담당 의사가 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빠입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석은 3일간 입원했다. 그동안 민철은 매일 병원에 갔다. 준석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왜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빠, 돈은 이미 날아갔어. 어쩔 수 없어. 민철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근데 너까지 잃으면 난 못 살아. 아빠, 죄송해요. 이제 그만 울어. 우리 함께 일어나자.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하는 날, 가족 4명이 모였다. 엄마, 누나, 정말 죄송해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오빠, 이제 정신 차려. 지은이가 말했다. 응, 정신 차릴게. 그리고 도박은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다시는 안 할게요. 순이도 아들을 안았다. 준석아,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실망한 티를 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가족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은 생각했다. 돈은 또 벌면 돼. 가족만 있으면 돼.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58세.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6개월이 지났다. 민철은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 민철 씨, 괜찮아졌어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년까지 1년 반.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기로 했다. 준석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아빠, 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도박 생각 안 나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네, 알아요. 준석은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다. 월 1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모았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50만 원이에요. 제가 3개월 모은 거예요. 아니다가 너 가져. 아니에요. 제가 받은 돈 갚아야죠. 민철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다, 준석아. 제가 다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지은이는 결혼을 미뤘다. 아빠, 내년으로 미뤘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괜찮아요. 오빠도 정신 차렸고, 우리 천천히 준비해요. 고맙다. 그리고 아빠, 제가 적금 든 거 있어요. 500만 원. 지은아,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빠 드릴게요. 안 돼. 그건 네 거야. 아빠가 더 필요해요. 받으세요. 딸의 마음이 고마웠다. 아내 순이도 파트타임 시간을 늘렸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함께 다시 모아요. 천천히. 민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도 고마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1년이 지났다. 민철은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 1억 2천. 예전 같았으면 3억은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일할 수 있잖아요. 재취업할 거예요? 응, 경비라도 해야지. 당신이 경비를요? 왜? 못할 거 있어요? 민철은 웃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요. 순이도 웃었다.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민철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월 2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감사했다. 아빠, 제가 정규직 됐어요. 준석이 전화했다. 정말? 어디? 물류회사요. 월급 250이에요. 와, 잘 됐다. 이제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자. 건강이 먼저야. 네,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지은이도 결혼 날짜를 잡았다. 아빠, 우리 조촐하게 할게요.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서.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딸 다 컸네. 아빠 덕분이에요. 결혼식 날, 민철은 딸의 손을 잡고 걸었다.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비록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준석도 와서 축하했다. 누나 축하해. 고마워, 준석아. 내가 잘못해서 누나 고생했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빠도 잘 되고 있잖아. 남매는 포옹했다.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은 없었지만 가족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년 후, 민철 가족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다. 지은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순이와 민철은 소박하게 살았다.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요. 부부는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때 생각나요? 준석이 사업 자금 달라고 했을 때.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맞아요.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민철은 웃었다. 근데 여보, 후회는 안 해요. 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가족이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준석이도 정신 차렸잖아요. 맞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철은 이제 알았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보,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길은 멀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느 주말, 둘째 딸 지은이가 집에 왔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오빠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철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가 계속 물었다. 아빠, 말씀해주세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결국 민철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뭐? 오빠가 7천만 원을?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다 날렸다고? 응. 세상에. 지은이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 결혼 자금은요? 순간 민철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아빠, 저 다음 달에 예단 맞춰야 하는데요. 지은아, 미안한데. 설마 못 도와주시는 건 아니죠?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 지은아, 아빠가 지금 형편이. 진짜요? 오빠 사업 때문에 제 결혼 자금까지 날아간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아,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제 결혼인데. 미안하다. 아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다른 방법이 뭐예요? 돈은 어디서 구하는데요? 지은이는 울면서 나가버렸다. 지은아. 아내가 뒤따라갔다. 민철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믿어준 것이 잘못일까? 부모로서 도와준 것이 죄일까? 머리가 복잡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철은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우리 이혼해요. 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참아왔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아들만 생각하지, 저는 생각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지은이 결혼 자금도 못 대주면서 무슨 아빠예요? 그건, 내가 다시 모을게. 어떡해요? 정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전 이제 지쳤어요. 당신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준석이 뒤치다꺼리하는 것도. 여보, 이혼 합의서 준비해놨어요. 서명하세요.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네. 순이는 단호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다. 준석은 연락이 끊겼고, 지은이는 집에 오지 않았고, 아내는 말을 섞지 않았다. 민철은 완전히 혼자가 됐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 민철 씨,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대요? 누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자식에게 속았다는 것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날 밤, 민철은 술을 마셨다. 혼자 소주 2병을 비웠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났다. 58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2달이 지났다. 민철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최민철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준석 씨 직원이었던. 아, 민철은 기억이 났다. 사무실에서 봤던 디자이너.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준석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철은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요. 무슨 일로 연락했어요? 준석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혹시 준석 씨가 사업 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7천만 원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준석 씨는 다른 데서도 돈을 받았어요. 민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한테도 받았고요.
친구들한테도 투자받았어요. 뭐, 총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민철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연이 망설였다. 준석 씨는 사업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진지하지 않았어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마시고.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3개월 일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민철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돈은? 도박했어요. 뭐? 온라인 도박이요. 바카라 같은 거. 그럴 리가. 아버님, 제가 직접 봤어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켜놓고 하는 거. 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사업은요? 제품들은요? 제품은 진짜예요. 만들긴 했어요. 근데 제대로 판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미친. 월급도 밀리고 저한테 나가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돌아간 후 민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박이라니. 내 아들이 도박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너 지금 어디야? 편의점이요. 당장 나와. 우리 집 앞으로. 아빠, 무슨 일이에요? 닥치고 나와. 1시간 후 준석이 왔다. 수척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 아빠. 준석이 소파에 앉았다. 서연이 만났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 친구가 다 얘기하더라. 네가 도박했다고. 대답 안 해? 아빠,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민철이 소리를 질렀다. 너 진짜 도박한 거야? 네. 미친 새끼. 민철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욕을 했다. 7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어? 아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갚으려고. 빚을 도박으로 갚아? 정신이 있어 없어? 준석은 울기 시작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그럼 사업은? 제품은? 진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안 팔려서. 안 팔린 게 아니라 안 판 거지. 너 엄마한테도 돈 받았다며?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3천. 뭐? 엄마 몰래 엄마 통장에서 빼냈어요. 민철은 현기증이 났다. 너 정말 말이 안 나왔다. 친구들한테도 투자받았다며? 네. 5천 정도요. 그것도 다 도박으로? 네. 민철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야? 아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 제발요. 저 정말 꺼지라고. 준석은 울면서 나갔다. 민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키운 게 이런 놈이었어?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날 밤 아내에게도 사실을 말했다. 여보, 준석이가 도박을 했대요. 뭐? 그리고 당신 통장에서도 몰래 돈을 뺐대요. 순이는 비명을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아내는 쓰러질 듯이 소파에 앉았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민철도 막막했다. 돈도 없고, 가족도 무너지고, 아들은 도박꾼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다. 민철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아내가 죽을 끓여왔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민철은 억지로 죽을 떴다. 맛이 없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뭘 모아야 하는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순이도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지은이었다.
지은아, 아빠, 딸이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빠,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병원에 있대요. 뭐? 손목을 그었대요. 민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민철은 옷을 챙겨 입었다. 아내도 따라 나섰다. 병원에 도착하니 준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붕대가 감긴 손목. 준석아, 아빠, 아들이 울먹였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죄송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미친놈아. 민철이 소리쳤다. 죽으면 다야? 그럼 책임은 누가 져? 아빠한테 받은 돈은? 엄마한테 뺀 돈은? 친구들 돈은? 준석은 울기만 했다. 대답 안 해? 아빠,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죽지 마. 민철도 울었다.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으면 아빠도 죽어. 부자는 한참을 울었다. 옆에서 순이도, 지은이도 울었다. 담당 의사가 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빠입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석은 3일간 입원했다. 그동안 민철은 매일 병원에 갔다. 준석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왜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빠, 돈은 이미 날아갔어. 어쩔 수 없어. 민철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근데 너까지 잃으면 난 못 살아. 아빠, 죄송해요. 이제 그만 울어. 우리 함께 일어나자.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하는 날, 가족 4명이 모였다. 엄마, 누나, 정말 죄송해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오빠, 이제 정신 차려. 지은이가 말했다. 응, 정신 차릴게. 그리고 도박은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다시는 안 할게요. 순이도 아들을 안았다. 준석아,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실망한 티를 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가족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은 생각했다. 돈은 또 벌면 돼. 가족만 있으면 돼.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58세.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6개월이 지났다. 민철은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 민철 씨, 괜찮아졌어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년까지 1년 반.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기로 했다. 준석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아빠, 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도박 생각 안 나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네, 알아요. 준석은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다. 월 1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모았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50만 원이에요. 제가 3개월 모은 거예요. 아니다, 너 가져. 아니에요. 제가 받은 돈 갚아야죠. 민철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다, 준석아. 제가 다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지은이는 결혼을 미뤘다. 아빠, 내년으로 미뤘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괜찮아요. 오빠도 정신 차렸고, 우리 천천히 준비해요. 고맙다. 그리고 아빠, 제가 적금 든 거 있어요. 500만 원. 지은아,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빠 드릴게요. 안 돼. 그건 네 거야. 아빠가 더 필요해요. 받으세요. 딸의 마음이 고마웠다. 아내 순이도 파트타임 시간을 늘렸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함께 다시 모아요. 천천히. 민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도 고마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1년이 지났다.
민철은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금 1억 2천. 예전 같았으면 3억은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일할 수 있잖아요. 재취업할 거예요? 응, 경비라도 해야지. 당신이 경비를요? 왜? 못할 거 있어요? 민철은 웃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요. 순이도 웃었다.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민철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월 2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감사했다. 아빠, 제가 정규직 됐어요. 준석이 전화했다. 정말? 어디? 물류회사요. 월급 250이에요. 와, 잘 됐다. 이제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자. 건강이 먼저야. 네,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지은이도 결혼 날짜를 잡았다. 아빠, 우리 조촐하게 할게요.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서.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딸 다 컸네. 아빠 덕분이에요. 결혼식 날, 민철은 딸의 손을 잡고 걸었다.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비록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준석도 와서 축하했다. 누나 축하해. 고마워, 준석아. 내가 잘못해서 누나 고생했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빠도 잘 되고 있잖아. 남매는 포옹했다.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은 없었지만 가족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년 후, 민철 가족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다. 지은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순이와 민철은 소박하게 살았다.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요. 부부는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때 생각나요? 준석이 사업 자금 달라고 했을 때.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맞아요.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민철은 웃었다. 근데 여보, 후회는 안 해요. 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가족이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준석이도 정신 차렸잖아요. 맞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철은 이제 알았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보,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길은 멀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